네, 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저도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바로 빨리 시작을 할게요. 저도 백그라운드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저는 AI 에이전트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AI가 대신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 특히나 이런 MCP 쪽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툴 유즈 에이전트인데요. 이 툴 유즈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API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API를 래퍼 형태로 감싼 다음에 그걸 LLM한테 줘서 LLM이 이런 API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보내는 에이전트, 지메일 API와 연결돼서 이메일을 보내는 에이전트, 그리고 또 파이썬 컴파일러하고 연결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에이전트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덜 사용되고 있는 에이전트인데, 저는 액션 베이스드 에이전트 혹은 GU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GUI 에이전트는 어떤 API와 연결된 게 아니라 특정 기기를 직접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핸드폰이나 그런 데서 클릭, 뭐 스크롤, 인풋 같은 그런 피지컬한 액션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툴 유즈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원래 기존에 잘 디파인 돼 있는 API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릴라이블합니다. 릴라이블한 이유는 이 API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명확하게 디스크립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LLM이 딱 보고 이 상황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블하고요. 그리고 API 내부에 있는 로직들은 사실상 뭐 기존의 룰 베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API를 개발자가 다 직접 개발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커버리지가 넓진 않고요. 또 이런 MCP나 API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좀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액션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사실상 뭐 사람이 하는 모든 태스크를 사람이 뭐 기계를 사용하듯이 에이전트가 똑같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API랑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화면에서 이 UI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디스크립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LM이 모든 걸 다 예측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잘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그게 여러 화면, 여러 스텝으로 나눠져 있으면 매 스텝마다 저기 LLM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작업 수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UI 에이전트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에 나온 오픈AI 아틀라스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퍼플렉시티에서 출시한 코멧 그리고 뭐 클라우드 포 크롬 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그래서 이런 거 대부분 다 웹 브라우저 형태로 많이 디플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 나왔던 클라우드 컴퓨터 유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데스크톱에도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바일 GPT 그리고 앱 에이전트 뭐 모바일 에이전트 이런 그핸 스마트폰을 자동화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 이 챗GPT 아틀라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채팅에 인스타카트에서 뭐뭐뭐 해줘 하라고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사람이 했어야 될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용자가 뭐 페퍼로니 피자 주문해줘라고 하면은 이 화면을 그냥 저희 LLM한테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이 화면에서 어떤 UI를 클릭해야 돼 아니면 어떤 UI에 어떤 인풋을 줘야 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LLM은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서치 UI에다가 피자를 입력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면은 그걸 받아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실제로 이 인풋을 화면에 넣고 그럼 바뀐 화면을 다시 LLM한테 물어서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뭘 해야 돼? 이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음식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쪽에 적용한 또 영상도 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롯데월드로 가는 택시 호출해줘. 카카오 택시 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택시를 선택하겠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겠습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중입니다. 예상 금액은 11,200원입니다. 명령하신 작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지금 설명드린 기술만으로는 저렇게 빨리 실행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먼저 결국에는 이 화면을 저희가 LLM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LLM한테 줄 수 있을까? 하면 보통 텍스트랑 이미지를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LM은 텍스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HTML 저희가 웹브라우저에 그런 에이전트가 많은 이유가 그 웹브라우저는 HTML 도움 형태로 저희가 그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나오는 그런 HTML 형태 코드 형태로 저희가 화면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Accessibility Service Tree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것도 HTML 도움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LLM한테 주는 거고요. 반대로 뭐 iOS나 윈도우스, 맥OS, 리눅스 이런 것들은 이런 텍스트 형태의 화면 레이아웃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크린샷을 찍어서 LLM한테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당연히 프리 프로세싱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뭐 저희가 스크린샷만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써서 각각 UI들이 어떠한 용도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그멘트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셋 오브 머크 프롬프팅 테크닉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가 텍스트랑 이미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이 텍스트 각각의 텍스트 엘리멘트하고 매칭이 되는 UI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랑 이렇게 인덱스를 어노테이트해서 같이 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 이게 롱 호라이즌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 전 스텝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액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런 서머리를 만드는 프리 액션 서머리 아니면 액션을 수행하고 나서 그 리설팅 화면을 보고 나서 서머리를 만드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리액트 프롬프팅을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또 리즈닝 모델이 그냥 사실상 디폴트이기 때문에 리액트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 그 플랜 앤 그라운드는 뭐 플래닝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플래닝 에이전트처럼 맨 처음에는 단순히 이 화면에서 어떤 UI를 클릭해야 되는지 하이 레벨로 물어봅니다. 그럼 뭐 클릭 온 더 설치 버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클릭 온 더 설치 버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를 눌러야 되는지 그라운딩하는 그 두 단계 나눠서 작업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롬프팅 테크닉이 있지만 결국에 이것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 현재 화면 스크린샷과 그 이전 컨텍스트 히스토리를 LLM한테 주고 그 LLM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답변을 주면은 그거를 컴퓨팅 인바이러먼트에 넣고 그러면은 바뀐 화면을 다시 이런 스크린샷 프리비어스 컨텍스트로 만들어서 다시 LLM한테 넣고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요즘에 보면은 그 어떤 하이네스가 있거나 어떤 프롬프트 정해진 프롬프트 워크플로우가 있으면 그거를 LLM 모델한테 내장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까 봤던 워크플로우를 그러니까 LLM한테 다 때려 박아서 학습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프론티어 랩에서 한 거는 이 제미나이 2.5 컴퓨터 유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유즈 모델은 정말 제미나이 2.5 프로에다가 이 컴퓨터 유즈라는 태스크를 익스플리시트하게 학습시킨 그런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스몰 모델들도 있는데 바이트 댄스, 틱톡을 만든 회사죠. 바이트 댄스 그리고 홍콩의 NLP 연구하는 유명한 랩인데 이쪽이랑 알리바바, 쿠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알리바바 그리고 애플도 이쪽 분야에서 좀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애플, 구글, 뭐 알리바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조금 차이점은 어, 사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HTML 돔 같은 것들은 LLM이 이미 많이 학습돼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 스크린샷 같은 거는 저희가 모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많이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굉장히 언더스탠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GUI에 대한 이 스크린샷에 대한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면 하나 주고 여기서 뭐 어떤 UI를 클릭하려면은 어떤 UI는 어떤 좌표에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빨간색으로 바운딩 박스를 친 다음에 이 UI는 뭐 하는 UI야? 같은 굉장히 아토믹한 기초적인 GUI 언더스탠딩 작업을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사실상 프리트레이닝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겪고 나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모델 파인 튜닝 할 때 쓰는 뭐 SFT나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런 저희가 실제로 관심 있는 이런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뭐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 도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QN3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린샷에 대한 프리 트레이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마 제미나이 3도 아마 이런 것들이 네, 돼 있는 걸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냐? 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네, 문제들을 다루려고 했었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GU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서 두 가지 굉장히 큰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스텝마다 저희가 LLM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매 스텝마다 코스트가 들고 매 스텝마다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나 그런 에러에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GPT-4로 실험을 해봤을 때 뭐 앨런 머스크 트윗에 리플라이 남겨줘라는 태스크를 하면은 이게 그때는 뭐 모델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도 있지만 한 번 수행할 때마다 1달러가 들고 또 저희가 사람이 하면은 몇천 명 가능한 게 LLM한테 시키면 2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제미나이 2.5 프로 컴퓨터 유즈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그런 최신 모델 2.5 프로면 굉장히 큰 모델이죠. 그런 큰 모델조차도 성능이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60%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것을 자율주행 차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자율주행 차를 모는데 사고가 날 확률이 40%다.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또 큰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 하이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풀려고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LLM한테는 이 숙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숙련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LLM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나서 그 태스크를 다시 수행하더라도 마치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 사람은 어떤 태스크를 배우고 또 숙련화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배우는지를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지나가면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스크를 배우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좀 롱 호라이즌 태스크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여러 섭 태스크로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섭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핸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앱을 사용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새로운 앱을 처음 보면은 단순히 이 화면에서 어떤 UI를 클릭해야 될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서 저희가 어떤 서브태스크,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다음 이 저희가 리스트아웃한 서브태스크들 중에서 어떤 거를 수행해야 되는지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셀렉트한 서브태스크를 그러면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UI를 클릭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히어러키컬하게 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형태 히어르키컬한 메모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chat with Bob이라는 태스크를 실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먼저 밥이랑의 채팅방을 열어야겠고 채팅방을 열고 나서는 샌드 메시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 레벨 서브 태스크를 기억하고 이런 오픈 챗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UI와 상호작용해야 되는가는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 태스크 단위로 기억을 했을 때 장점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샌드 메시지 with 밥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메모리인데, 근데 여기서 보는 오픈 챗이라는 서브태스크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read message from John, do the chat with Bob, call Alice 같은 완전히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아까 학습했던 이 오픈 챗이라는 서브태스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러닝 커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태스크를 저희가 많이 학습을 할수록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는데 필요한 에포트가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엄청 복잡한 앱이 있더라도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앱에 있는 새로운 태스크를 배울 때 굉장히 빨리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게 저희는 이 앱에 익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이 러닝 커브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메모리, 이러한 형태의 학습 방식을 이제 모바일 GUI 에이전트한테 인테그레이트 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봤던 화면을 탐색하고 탐색한 서블 태스크 중에서 선택하고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디라이브하는 이 과정을 저희는 에이전트한테 강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하나의 단계를 이렇게 세 개의 서브골로 나눠서 수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메모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노드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노드로 갈 때는 서브태스크를 서브태스크로 연결돼 있고 이 서브태스크 안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중 그래프 형태로 메모리를 구축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 그래프가 있으면은 뭐 똑같은 태스크는 그대로 이걸 가져다 쓰면 되고 만약에 조금 다른 태스크인데 이 서브태스크를 공유한다. 그러면 이 서브태스크 이 엣지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한 메모리를 이제 불러다가 쓸 수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불러다 써야지 가장 효율적일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장 나이브한 방식은 이 오픈 챗을 어떻게 할지를 볼 때 이 오픈 챗을 그냥 이런 매크로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삼성 빅스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터치 이렇게 하고 그거를 리플레이하는 방식의 매크로가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단순한 방식의 매크로는 뭐 화면이 좀만 바뀌거나 하면은 네, 쓸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액션을 이런 서브태스크를 리플레이 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맨 처음에 오픈 챗을 뭐 밥이라는 콘택트에 대해서 오픈 챗을 하는 걸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좀 제너럴라이즈 해서 스크립트 랭귀지로 표현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이걸 앨리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가 똑같이 밥을 넣는 게 아니라 앨리스를 넣고 앨리스를 클릭하는 이런 형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어댑테이션이 가능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데모 영상인데요. 속도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가 없는 에이전트와 메모리를 적용한 저희 시스템의 속도 차이를 보시면은 I am going to send message.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바일 지원 에이전트 매 스텝마다 LLM한테 물어보아야 되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잘 드러나죠. 반대로 저희는 한 번 수행했던 태스크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또 경제적이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이걸 좀 세이프, 좀 안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였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바일 지원 에이전트는 사실 어떠한 검증 프로세스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요구하면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고 그 모바일 앱은 바뀐 화면을 전달하고 이걸 반복하는 형태였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렇게 중간에 검증 에이전트, LLM을 사용하는 검증 에이전트를 둬서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을 검증 에이전트가 받아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되면은 피드백을 전달하고 그래서 맞다고 판단된 행동만 이제 실제 앱에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LLM을 두 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에러가 일어날 확률도 두 배고 또 코스트가 두 배,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은 이거를 LLM한테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검증기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거를 논리식 형태로 바꾼 다음에 검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용자 요구 사항을 어떠한 논리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번역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논리식을 표현하기 위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앱 안에 저희 라이브러리를 둬서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액션이 이런 논리식 형태로 좀 바뀌어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주면은 그거를 논리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은 단순히 어떤 클릭 형태가 아니라 이 논리식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룰 베이스의 그런 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검증기는 약 수학식 푸는 그런 검증기처럼 이런 논리식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행동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모바일 앱한테 전달하고 만약 아니다라고 하면은 피드백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검증 정확도가 이만큼 올랐고 또 오류 회복률도 크게 증가하고 네, 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아까 메모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뉴로 심볼레 하이브리드 엑세큐션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에이전트를 쓰다 보니 그 에이전트 쓰다 보니까 말로만 인터랙션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하는 보이스 UI와 GUI를 결합하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시스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